자, 월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11월 24일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신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제2 반도체 공장의 부지가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시 삼성전자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단독 기사라고 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삼성의 반도체 공장, 제2공장이 확정됐다라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텍사스 테일러라는 도시가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시작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죠. 17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텍사스 테일러로 확정됐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정부의 이제 반도체 굴기 푸시에 대한 반응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제2부지는 현재 시간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인데 지금 방송이 되기 직후인 오후 5시쯤에 텍사스 주지사가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테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1,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2024년 이후에 가동이 될 예정이라 하고요.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10년간 재산세 92.5%를 감면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보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결국엔 텍사스를 택한 것인데 삼성전자의 제1반도체 공장이 바로 텍사스 오스틴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리조나, 뉴욕, 플로리다 주에서도 텍사스에 있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두 번째 부지를 유치하려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텍사스를 택했습니다. 자, 테일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6,000명 정도고요. 부지로서는 1200에이커 정도, 한국 단위로 바꾸면 4.86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제1 반도체 공장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미국 지도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남부 가운데 밑에 있는 게 바로 텍사스주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오스틴이라는 지역에 제1 공장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테일러라는 곳입니다. 자, 거리가 가까워 보이시죠?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제1공장과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위치가 바로 제2공장 부지 확정 후보인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 달러, 한화 20조 21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1공장과 가깝고 지역의 지지와 이제 세제 혜택들을 많이 준다 하는 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시장,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시장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파운드리는 한국말로 하면은 위탁 생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도체 제조사들이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생산만 해달라라는 생산 위탁을 하는 것을 이거를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1위 기업은 대만 기업이죠. TSMC가 바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가운데 2위인 삼성 역시 미국의 제2공장을 지으면서 더욱더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좀 주식이 떨어지고 삼성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SMC가 좀 공급자들과 장난을 쳤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업계에 퍼지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좋은 이제 전략을 발표하고 공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반사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점은 테크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텍사스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가 요즘에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곳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지금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기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세금도 좀 적고 주에 지원이 훨씬 좋은 텍사스로 옮기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해서 이슈가 됐었고요. 인텔 역시 오스틴의 디자인 캠퍼스에서 1,7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고 기사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제2공장 부지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께서 직접 미국으로 떠나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번 방미 일정 중엔 모더나, 버라이즌 통신사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의회에 이제 관련 법안과 해당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가 보다 수월하고 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떠나서 이런 현장 조율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밑에 이렇게 사진이 있죠. 사티아 나델라 CEO와 만난 사진, 그리고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와의 미팅 사진들이 삼성전자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방미 일정을 전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연초에는 10만 전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다시 좀 반등에 갈 기회가 있을 것인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기름값 상승 진화 나선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루 새 미국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유가 같은 경우에는 2.54%가 올랐고요. 이제 브렌트유도 3.5%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사이에 지금 일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자, 여기 전체적인 수치를 봐도 전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오일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내놓겠다라는 발표인데요. 또 재미있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영국과 같이 가격 인하를 위해서 비축유 방출에 나서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스코리아가 언급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오늘 폭스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오일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이든의 이야기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최근에 오일 문제,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안정화되던 유가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이제 대응이 어려우면서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을 압박하면서 조금 증유를 해달라, 그래서 기름 안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 내 이제 기업들을 조금 조지기 시작했죠. 이제 미국 내 기업들, 기름집들을 공격하면서 조금 문제 없냐? 좀 기름값을 담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뒷조사까지 해라. 아예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라라는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히는 것 같았던 기름값이 또다시 막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직접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사 안에도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좀 실책을 하지 않았냐, 기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부의 실책인지 진짜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비축유 방출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해요. 1991년과 2005년 이후 세 번째 방출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상황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산유국가, 선진국 간에 기름을 놓고 핑퐁 게임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긴장감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종료 국면에 들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게 가장 1차원적인 이유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들을 워낙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기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유가 상승에도 좀 기인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성명에서는 기름값 발목 잡는 친환경 정책은 계속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이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또 대응을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기름값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여행객 뉴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어져 있는 미국의 연휴 주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러한 연휴 주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연휴와 관련된 여행 수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 뉴스고요. 헐리데이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냐? 일평균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코로나를 잊은 미국인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유럽발 코로나 확산 이슈로 약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9년 수준까지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19일과 28일 하루 평균 2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행 수요도 급증을 해서 총 이용객이 560만 명 정도가 이번 연휴 기간에 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컨택트 주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보내드리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로 이제 경제 흐름이 이어가고 있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감을 익혀 보시라는 입장에서 한번 준비해 본 기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때는 엉망진창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셧다운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리고 노란색이 바로 이제 2019년 숫자인데 2021년 올해 연초만 해도 1월부터 3월, 5월까지만 해도 많이 적었던 여행객 숫자들이 굉장히 하반기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2019년 수준에 비슷하게 따라 붙는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이만큼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 항공주는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항공주는 여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델타 에어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주들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공포감들이 주가로 반영된 것이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나쁜 것으로 보이긴 한데 이제 이번 연휴가 지나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재평가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번에 더욱 재미있고 생생한 미국 현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